네,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침없습니다. 최대 감염국인 미국의 누적 확진자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미국의 보건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유낙하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고 꼬집을 정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은 4개월 만에 문을 열고 관객을 맞이했는데요.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고 일어나면 세계 곳곳에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 있습니다. 밤사이 얼마나 좀 발생했습니까?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현재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1,169만 명을 뛰어넘었고 누적 사망자는 53만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미국은 302만 명을 넘어섰고 브라질, 인도, 러시아, 페루가 그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20일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68일 만에 확진자 수가 300만 명을 넘기게 됐습니다. 전체 인구의 1%에 해당하는데요. 첫 확진자 발생 뒤 100만 명을 넘길 때까지 석 달 남짓이 걸렸으나 이후 40일 만에 200만 명을 넘었고 다시 한 달 만에 100만 명이 추가됐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지난 4월 정점에 올랐던 미국의 확산세는 자택 대피령과 점포 폐쇄 등 강도 높은 억제책으로 이후 하루 신규 확진자 17,000명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19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다시 3만 명을 넘겼고 지난달 26일에는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어 이달 1일에서 3일에는 사흘 연속 5만 명을 넘겼습니다. 4월 당시에는 뉴욕주가 진원지였다면 지금은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4개 주가 환자 급증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이 가팔라지는 게 미국이 좀 너무 일찍 경제 재개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런 이야기가 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19가 다시 들불처럼 번지자 일부 주, 카운티, 그리고 시에서는 경제 재가동 계획을 중단하거나 점포를 다시 폐쇄하는 등 경제 재가동을 되돌리는 중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텍사스주 일부 병원은 병실과 중환자실이 포화 상태가 됐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6일 플로리다주 일부에서는 식당과 체육관을 문 닫도록 했고 앞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코로나19가 급증하는 카운티에서 식당과 술집의 실내 영업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또 애리조나주는 술집, 체육관, 그리고 영화관, 테마파크를 30일간 폐쇄했고 텍사스와 플로리다주는 술집 영업을 아예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주 오스틴시는 자택 대피령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지니아,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뉴욕의 일부 해변 도시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산에 온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미국의 상황 아무튼 걱정이고요. 바로 유럽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럽은 확산세 둔화로 한숨을 돌리는 일부 지역의 경우 경제 재가동에 나섰고 반대로 2차 확산 조짐을 보이는 곳에서는 다시 방역에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관광 명소 중 하나인 파리 루브르 박물관이 폐쇄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다만 관람객들은 온라인으로 입장권을 예매해야 하며 박물관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지난달에는 에펠탑이 폐쇄된 지 석 달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들에게 승차 거부를 했다가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버스 기사는 현재 뇌사 상태인데요. 프랑스 정부는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상황입니다. 장기간의 통제에 따른 시민들의 피로감이 증폭됐고 이런 불만이
위법적인 형태로 표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입원을 거부하는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의무 격리 규정을 어기는 환자는 최대 18개월의 징역형 또는 7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적인 입원, 격리 규정은 없었습니다. 스위스도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처음으로 의무화했습니다. 네. 스위스에서는 한때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다가 점점 증가하더니 이달 들어서는 100명대로 치솟아서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동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중동 지역에서도 재확산되는 양상이 뚜렷한데요. 이스라엘은 술집 영업을 다시 금지하는 등 봉쇄 조처를 강화했습니다. 스포츠 행사는 아예 무관중으로 치러집니다. 또 식당에 입장하는 손님은 실내 20명, 실외는 30명까지로 각각 제한됩니다. 카타르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카타르는 세계에서 21번째로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은 나라가 됐습니다. 카타르의 인구는 281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는 3만 5,700여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카타르의 인구 대비 확진자가 많은 것은 대규모 추적 검사로 공격적인 방역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카타르 정부는 신속하게 추적 검사를 하는 대신 이웃 걸프 국가와 달리 전면적인 봉쇄 조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다시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 174명이 새로 감염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2만 700여 명이 됐습니다. 특히 도쿄도에서 확진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5일 연속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일본 소식까지 저희가 알아봤고, 자, 그리고 어제 중국에서 흑사병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얼마 전에는 돼지 독감 바이러스 얘기도 있었는데 여러모로 아무튼 걱정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중국에서 어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부 네이멍고 자치구에서 흑사병으로 불리는 패스트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5일 이 지역의 목축민 한 명이 림프절 흑사병 확진을 받은 건데요. 현재 환자는 격리 치료 중이며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흑사병은 쥐벼룩에 감염된 들쥐, 토끼 등 야생 설치류의 체액이나 혈액에 접촉하거나 벼룩에 물리면 걸릴 수 있습니다. 사람 간에는 폐흑사병 환자가 기침할 때 나오는 작은 침방울 등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지역 당국은 재해 발생에 대비해 발표하는 조기경보 4단계 중 두 번째 경보를 발령하고 이를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동물을 불법 사냥하거나 또 먹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다람쥐과 설치류의 일종인 마멋을 비롯해 동물이 병들거나 죽은 것을 본 경우 그리고 흑사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나 원인 불명의 고열 환자 및 급사한 환자를 본 경우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수차례 흑사병 환자가 발생했지만 잘 극복했다는 점, 그리고 흑사병은 치료법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네이멍고는 여름 휴가지로 많이 가는 곳인 만큼 필요한 경우 여행 주의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브리핑 세계 코로나19 현황 그리고 중국 네이멍고에서 흑사병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